네, 오늘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증여와 더 많이 늘어나는 이 이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내용은요. 증여재산 공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부분과 이혼을 하면서 증여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혼했지만 증여하고 싶다면 전처에게 이 상황은 어떨지, 아니면 이혼했을 때 아파트를 사준다면 더 유리한지, 할아버지도 재혼을 했는데 그때의 증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증여 금액은 6억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증여는 증여자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중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배우자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인 거예요. 그리고 직계 존속한테 받을 수 있는 건 5천인 거죠. 물론 제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1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공제액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공제액은 10년 동안에 합산한 금액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금액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사실 둘 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혼을 하면서 증여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협의 이혼 신고서 접수일과 부동산 등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구조예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고 이 과세표준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배우자한테 6억짜리 부동산을 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증여세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 6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증여세 산출세액이 1억 2천이네요.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 20%만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이네요. 실제로 이렇게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 1억 2천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과세표준 6억에서, 제가 6억인데 잘못 적어놨네. 6억에서 30%를 곱한 다음에 6천만 원을 뺀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이 된 거죠. 이 증여재산 공제 6억은요. 민법상 배우자만 가능해요. 그럼 제가 협의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일까요? 그거를 세법상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잘 보세요. 협의이혼 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 등기일이 같은 경우,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차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대요. 내가 만약에 신고서를 먼저 협의이혼 신고서를 내고 오후에 부동산 증여 등기를 했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1억 2천을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협의이혼 신고서를 냈다면 증여세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일이라는 거에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접수된다고 바로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혼 후 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나 봐요. 혼인관계가 딱 종료됐는데 주고 싶은 거죠. 이때는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불가능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증여를 하려고 다시 혼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오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혼한 부부가 자녀한테 증여하면 더 유리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 이혼한 부부가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만 되는 거예요. 3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어요. 물론 아파트는 시세에 의해요. 시세 어떻게 확인하죠? 부동산에 물어보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 해당하는 동에 해당하는 비슷한 층수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이 증여재산가액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는데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천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이 아파트를 나 1억 5천, 이혼한 배우자 1억 5천 해서 자녀한테 사준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때도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게 아니라 토탈 5천만 원만 적용받게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적용해서 과세표준 2억 5천이네요. 그러면 증여를 하고 나서 내가 1년 뒤에 다시 증여하면 안 되냐? 할 수도 있잖아요. 순차 증여예요, 그게. 그래도 합산하는 거예요. 10년간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혼하기 전과 이혼하기 후라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이고 이혼한 배우자도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 존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계 존속 그룹이기 때문에 5천만 원만 적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이때 할아버지의 새로운 배우자분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 이건 어떨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랑 할아버지와 재혼하신 이 새 할머니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각각 증여재산 공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5천만 원을 증여했지만 왜냐하면 직계 존속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새 할머니는. 직계 존속을 보통 피가 이렇게 이어진 그 라인을 타고 이동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직계 존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 안 되고 1천만 원만 적용받게 돼서 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